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냈어요? 예. 이게 이제 짝수달 되니까 또 결석이 그냥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안 나오셔도 다 집에서 동영상 잘 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학원 나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학원 나오면은 수업 시간 동안은 꼼짝 말아 아니에요. 물론 뭐 예배도 있어요. 맨날 그냥 들락날락거리고 그런 예배도 있긴 있지만 아무튼 꼼짝 말아 해서 수업을 듣게 되니까 하여튼 학원 나오셔갖고 같이 공부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6주차 수업이죠. 자, 오늘 정비법 싹 마무리 짓고 건축법 앞부분 쭉 나가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먼저 한번 맞춰보죠. 자, 오늘도 참 그 즐거운 중간반 있는 거죠. 중간반이 아니고 참 시험 보는 거죠. 저번 주하고 오늘 내용들 또 한 시험 한 25문제. 그 시험 보는 거 항상 즐겁지 않아요? 자, 아무튼 오늘도 시험 보시고요. 1번 맞춰보겠습니다. 그 환지 방식에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면 아실 거예요. 공부할 때가 즐거웠구나 아실 거예요. 공부할 때가. 1번 환지 방식 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 1번에 행정처의 아닌 시행자와 환지 계획 작성하면 시도지사한테 인가받는다. 틀렸죠? 환지 계획은 시군 구청장,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2번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받는다. 자, 금전으로 청산, 돈으로 계산. 이거는 어려운 변경이 아니라고 그랬죠. 깔끔하게 돈으로 계산해 주니까 이거는 경미한 변경 인가 필요 없고요. 그다음 3번에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어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럼 토지 소유자 저는 환지 지정해 주지 마세요. 환지 제외 신청 이꼴부요.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신청. 그럼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해서 환지 부정할 때는 누구의 동의까지 필수? 임차권자.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하면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 3번.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 외톨이 줄이에요? 여기는 뭐 외딴 성 같네. 그다음에 여기 한 줄 쫙이니까 여기 잘해야 돼요. 1번부터 틀리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자, 4번. 자,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의 임차권은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자, 임차권은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환지 예정지는 환지를 미리 정해줘갖고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쓸 수 있게끔 사용수익권 이동시켜주니까 임차권 소멸하는 거 아니죠. 임차권도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따라가서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5번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원리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틀렸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다음 날이 끝날 때 이런 거 없어요. 그다음 2번 환지 방시한 사업 시행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1번에 5번에 채비지는 환지 계획의 정한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일단 채비지는 시행자, 시체.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하고요. 취득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합니다. 3번에 토지 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조합은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자, 일단 도시개발 채권은 시설사업,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발행자가 틀렸죠. 조합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발행하죠. 그 4번에 보면 거기 써있네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갖고 발행하죠. 4번이 정답. 그 다음 2번 토지 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있어요. 저 민법에서 질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동산 또는 채권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을 질권.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은 뭐라 그래요?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 조담권. 그러면 동산이라든지 채권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은 질권이라고 그러죠. 저 토지 상환 채권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어요. 그때 설정하는 것을 질권이라고 그래요. 질권.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이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3번에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 발행할 수 있죠. 등록 발행, 무기명 발행 가능합니다. 또 5번 소멸시효, 원금 공법상 채권 5년, 이자는 2년이 되죠.
그다음 4번 정비법의 용어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오늘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 양호 여기서 틀렸죠. 양호는 재건축.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로서 정비 기반시설 극히어라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다음 5번으로 하죠. 정비구역에서 시장원수 등의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로 옳은 것만 고르면 뒤에 6번 가설공연장의 용도 변경 가설공연장을 다른 말로 가설건물 그럼 건물 가설건물 포함해서 건축하고 뭐하는 것까지 용도 변경까지 허가받아야죠. 그 다음 니은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허가 대상 뒤가 토지 분할도 허가 대상 근데 리얼 물건을 3주가 아니고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허가 대상 3주 쌓아두는 거는 아니요.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 3번 정답. 그 다음 6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몇 번? 4번 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또 뭐 틀렸어요? 동의 요건이 틀렸죠. 저 119페이지 가볼까요? 119. 그 맨 밑에 정비사업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 1번의 주택 보전 개량을 읽어보시고 그 밑에 2번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을 한다.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일 때는 시장원수 등이 직접 시행 토지주택공사 등을 단독 또는 공동 시행자로 정할 수 있죠. 그런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가로 3번 동의 요건 그거를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 요건.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얼마요?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다만 이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요약집 이제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조합의 설립 저부터 볼 차례인데요. 정비사업의 절차 다시 한번 보면 일단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는 정비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부터 수립해갖고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딱 매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큰 도시에서만 수립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자, 여자들이 관할구역에 10년 단위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여기서의 시장이라고 할 때는 대도시의 시장. 그럼 절대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이러면 틀려.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 안 돼요. 그럼 기본계획에서 이제 1번으로 정해놨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 정비계획. 이 정비계획 입안해갖고 결정하는 것을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죠. 저희 구역 지정해놓고 이제 사업을 합니다. 여기까지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 1단계라고 그래요. 그럼 정비계획 입안은 기초가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하죠. 그 우리 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정비계획 누가 입안해요? 구청장 또는 광역시에서는 군수,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해갖고 신청만 해요. 신청. 그럼 정비구역은 누가 정해주는 거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구청장 등이 직접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근데 옆 동네 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시장, 군수. 혹시 기초가 입안해서 정비구역도 시장 군수가 직접 정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누구다? 도지사. 도지사는 절대 지정 못해요. 또 국토부 장관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토부 장관도 안 되죠.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특, 광, 시장, 군수, 특광시장군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기들 줄여갖고 시장, 군수 등. 자, 하여튼 1단계에서는 누가 하는지 이게 항상 핵심. 이 누가 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봤고요. 이 정비구역 지어놓고 이제 사업합니다. 그럼 정비사업의 시행자. 자, 크게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3명 있네요. 누구 있어요? 일단 공공 있죠. 공공. 시장, 군수 등. 또 토지주택공사 등. 자, 공공이 정비사업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 달동네 이거는 무조건 공공이 하죠. 무슨 방법으로? 보수 환관. 주된 방법은 수용.
그래서 주광예선 사업은 무조건 공공. 나머지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을 하는데요. 다만 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죠. 재개발. 재개발 사업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3명이 정비사업 시행자인데, 자, 우리 이하의 절차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이 조합 만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무슨 방식?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제 조합 설립. 자, 5부터 123페이지. 자, 토지 등 소유자 이제 조합부터 만들어요. 근데 한 1000명 되는데 이 한 방에 조합 설립 못 하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전신 추진위원회. 자, 요거부터 구성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추진위원회 이거 당연히 언제 구성?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적어도 5명 이상 위원 등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에 동의받고요. 시장원수 등에게 승인 받아갖고 이 추진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요게 키워드 5인. 왜 5인이요? 추진위원회. 그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황야에 7인. 그건 또 뇌리에 박혀있네요. 근데 추진위원회는 5인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다. 과반이니까 반을 초과하는 수. 토지 등 소유자 100명. 과반이면 몇 명이요? 51명. 그래서 절대 추진위원회는 2개 이상 구성 안 되죠. 딱 한 개만. 그리고 시장원수 등의 승인 받아갖고 추진위원회 구성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뭐 동의도 받고 싹 해서 조합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부터, 또 시장원수 등에게 설립 인가부터 받고요. 시장원수 등은 정비법에 적합하면은 인가되죠. 그러면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 설립 등기 역시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를 하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죠. 그래서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 성립. 저희 정비사업조합도 이름만 조합이지 법적 성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 정확하게 하면 이제 공법상의 사단법인. 그래서 조합원과는 이제 별도요. 조합원과는 별개로 조합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서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 이거는 개발조합하고 같아요. 다만 정비사업조합은 뭐가 추가되는 거냐? 추진위원회. 그래서 123페이지에 중간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의 구성. 조합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거답 있죠. 정비구역 지정 후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그라미 동의받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시장원수 등의 승인 동그라미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5명 동그라미 5명 이상 위원과 운영규정.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3개. 5인 과반수 승인.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걸로 본다. 딱 끊습니다. 추진위원회 동의했으면 또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걸로 보는데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밑줄 신청하기 전에 그 밑에 반대 의사 표시한 동의자는 그러하지 않다. 즉 동의 안 한 걸로 본다. 그 얘기인데요. 그럼 추진위원회 동의했어도 그 동의는 언제까지 철회 물릴 수 있다? 설립 인가 신청 전. 인가 신청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철회할 수가 있죠.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업무. 박스 1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그 관리업자의 비추. 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전문가. 정비사업의 전문가 선정.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전문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권리 분석하고 이럴 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 관리업자 선정해갖고 맡겨서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요. 그 이번에 설계자의 선정과 변경. 설계자도 밑줄. 그래서 관리업자, 설계자 다 추진위원회 갈 수 있는데 거기다 하나 쓰시면 절대 시공자 X.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시공자의 건설회사. 시공자는 누가 선정해요? 조합이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제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죠. 그다음 3번에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또 4번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준비. 그게 가장 주된 업무죠. 핵심 업무.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5번에 또 하나 2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의 접수.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침 맞아가면서 동의서 받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또 3번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최초로는 총회.
창립총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조합장도 뽑고 정관도 확정하고 이런 조합 설립의 준비를 싹 하는 게 추진위원회가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추진위원회가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때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경쟁입찰 동그라미 원칙 경쟁입찰 다만 2번 이상 유찰되면 이제 수익이야. 원칙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바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 보고하고요. 업무와 관련해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밑줄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그 조문에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 부담한 의무 다 조합이 갖고 간대요. 그 말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구나 우리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조합 설립 의무라 그래요. 시장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그럼 그 세 명이 다 아니다. 그게 누굴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 그만 쓰세요. 이제 쓰지 마세요. 그 옆에 나와요. 그 옆에. 토지 등 소유자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설립해야 된다. 딱 끊으세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그냥 조합 사업 못해요. 원칙 뭘 만들어야 된다? 조합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안 만들고 할 수도 있대요.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일 때는 재개발만 예외가 있죠. 그럼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 설립해서 사업합니다. 그래서 밑에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인가부터 받아야 하고 조합 설립 인가 뭐다 필표. 우리 조합은 한 문제도 아니고 거의 2문제씩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설립 인가 얘는 그냥 맨날 나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 각각 받아갖고 시장원수 등의 인가 밑줄 시장원수 등에게 인가받습니다. 일단 조합 설립의 인가 누구한테 가서 시장군수 등 요거부터 시도지사한테 인가받는다 해서 틀리게 우리 정비법에서 인가는 시장군수 등입니다. 근데 논점은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 받아오래요. 동의. 자, 얘를 그냥 매년 나오는 거죠. 매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 요건 지금 우리가 봤던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다. 그래서 숫자만 어디 동그라미 쳐보세요. 4, 3, 2, 1. 야,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 그래서 4, 3, 2, 1. 작년에도 요거 4, 3, 2, 1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그냥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4, 3, 2, 1. 이건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왜 뭐가 4분의 3이고 뭐가 또 2분의 1인지.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거 이제 재개발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각동 또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짜미죠.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왔고 역시 시장원수 등에게 인가받습니다. 좀 재건축일 때. 자, 재건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은 주택단지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고 그래요. 동별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얼마의 동의냐? 4분의 3 75%인데 동별로도 얼마는 충족? 과반수 동별 과반수 이게 존재 조건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재개발도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여기서는 토지 면적 2분의 3 소유자 동의도 받아와라. 여기서는 전체 4분의 3인데 동별로도 얼마는 받아와라. 과반수. 자, 이게 주택단지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단지가 또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이 돼서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럼 주택단지도 아닌데 그 아파트 단지도 아닌데 왜 재건축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주택단지가 아니다. 이때는 동의요건이 또 달라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만 딱 동그라미 치면 4, 3, 3, 2가 돼요. 재개발은 4, 3, 2, 1 재건축 주택단지 밖에서는 4, 3,
3, 2. 또 달라. 그러니까 얘가 24, 25 정답. 얘는 29 작년 정답. 아주 그냥 골고루 물어보고 있습니다. 골고루. 그래서 이거는 좀 애우셔야 돼요. 그 우리 전국 모의고사 볼 때도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동의 요건 계속 너는 계속 물어봐라. 나는 계속 틀려주겠다. 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애워야 되니까 미리 좀 애워두면 1년이 편해요. 그래서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로 합니다. 변경인가. 맨 위에 보면 참 그 124페이지고 맨 밑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일 때 그거 다 숫자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4, 3, 3, 2 그 다음 옆 페이지 맨 위로 합니다. 변경인가. 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3분의 2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시장원수 등의 인가 밑줄을 받아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습니다. 근데 정비조합은 독특해요. 그냥 변경인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총회에서 얼마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부터 즉 동의부터 하고 그리고 변경인가 받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그런데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필요 없고 시장원수 등에게 신고 또는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가 있대요. 저 경미한 변경 그 박스 1번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이거 뭐예요? 사무실 이사했습니다. 이사 갔음. 그 다음 2번 얘가 요새 또 잘 물어보고 있죠. 토지나 건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 조합원 권리가 이전됐을 때 그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또는 그럼 그 조문에서 조합원 권리 이전, 즉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조합원지 이전 양도할 수 있죠. 그럼 조합원지가 바뀌어갖고 새로 조합원 고쳐 쓰는 거예요. 조합원 이름 고쳐 쓴다, 교체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변경일까? 그래서 이름만 고쳐 써놓으면 되니까 그런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 그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4번에 동의받는 기준이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박스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일 때. 그런데 재건축도 똑같아요. 재건축도 동의받는 기준 그 동그라미 1번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을 여럿이서 공유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으면 항상 대표 1인 동그라미 1인 또 이번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 지상권 설정돼 있대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각각 아니죠. 대표 1인 동그라미 3번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물 소유 그 혼자서 여러 토지나 여러 건물 갖고 있다. 이거 어떤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러운 경우인데 부러운 경우라도 관계없이 1인 또는 1인으로 선정. 또 4번 2개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 공유자가 같아요. 그럼 역시 공유자 여러 대표하는 1인 또는 1인만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서 동의받아라.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 다 뭐요? 한 명만 나와라. 공유를 하고 있든 지상권이 설정돼 있든 토지나 건물 여러 개 갖고 있든 공유자가 똑같든 다 대표 한 명만 산정해서 동의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 2번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자는 끝에 동의한 걸로 본다. 그럼 동의한 자로부터 땅이나 건물 샀어요? 다시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동의도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승계. 그 다음 그 맨 밑에 이제 철회. 박스에 1번 봐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거 공법의 원칙. 인가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해 준 것은 언제까지는 철에 물릴 수 있다고요? 신청 전. 신청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철회할 수가 있죠. 넘어갑니다. 자, 6번 동그라미 1번에 조합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정확하게 하면 사단법인. 그래서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동그라미 30일 내 그 밑에 등기하는 때 성립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이고요. 그래서 조합에 한해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름만 조합이지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 참 저번 주에 그 수정표 나눠드렸죠? 그거 수정하셨어요? 오늘 수정한 내용들 조합에서 또 많이 나오니까
수정 안 하신 분들은 수정표 또 준비하세요. 또 수정표 또 어디 있는지 또 알 수가 없네. 수정표 또. 그래서 수정표 없는 분들, 수정 안 하신 분들은 수정표 준비하시고. 자, 밑에 조합원 보겠습니다. 조합원. 자, 조합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또 그다음 토지 등 소유자. 네, 하루에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의 동의 한 자만 해당. 그다음에 있죠. 재건축 사업의 동의 한 자만 해당로 하되 또 끊습니다. 다음에 해당할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 또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박스 먼저 봐요. 1번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 공유하고 있으면 항상 대표 하나. 또 2번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 한 세대에 속할 때 한 세대에 속할 때 한 세대 누구 있어요? 한 세대 남편과 아내.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상하게 봐. 남편하고 아내는 한 세대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래서 한 세대. 그럼 정비구역에 남편이 건물 하나, 아내가 건물 하나. 부러운 경우죠. 그런데 각각 조합원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세대면은 대표 한 명만 조합원이 돼서 그 1세대 1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유하고 있거나 한 세대에 속하면 대표 하나. 그럼 다시 위로 와서 조합원 누가 있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첫 번째 논점. 동의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것은 재건축. 이 재건축은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요. 동의 한 자만 조합원. 우리 공법에서 유일한 거죠. 동의한 사람만. 이거 공익사업 아니니까 반대한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동의한 사람만 데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그럼 틀려. 재개발은 동의했든 반대했든 다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재건축만 동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죠. 그럼 우리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누구일까? 재개발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여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니까 다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로서 동의도 불문. 동의했든 반대했든 다 조합원. 근데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누구요?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건물만 소유한 사람, 토지만 소유한 사람, 지상권자 다 조합은 안 되는 거예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뭐한 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가로 2번에 조합원지 양도. 자, 어디다 하면 별표. 원칙.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있죠? 그 말에서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개발 주택을 사면 재개발 조합원이 된다.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되니까 얼마든지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원지 양도 못하게 제한. 딱 어디서만?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양도를 제한하죠. 그래서 특례, 그 예외.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밑줄.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일 때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밑줄. 해당 정비 사업의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하려 읽어. 매매 증여 권리 변동 하조는 일체행. 사업하는 일체행인데 두 개만 빼줘요. 상속과 이혼은 밑줄. 상속받거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이거는 제외시켜 준다.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조합원지 양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조합원지 양도가 제한이 돼요. 못하게 하는데 자, 제한하는 시기가 달라요. 재건축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일 때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지 양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기부터 일단 구분하고요. 근데 다만 또 단서 양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는 조합원이 된다. 다시 또 양도할 수 있대. 투기과열지구라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옆 페이지 박스 봅니다. 자, 1번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정, 뭐 질병 치료 등으로 세대원이 모두 또는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광시군으로 이전할 때, 그럼 저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근 간다는 거예요. 근무나 생업사정으로. 그런데 아빠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세대원 모두 전원이 이전할 때. 또 이번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또는 모두 이전할 때. 3번 세대원 모두 또는 해외 이주하거나 2년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그럼 1번, 2번, 3번 키워드는 모두. 세대원 전부가 이전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 2, 3 이거 어디서 똑같이 봤는데요? 무슨 법에서 봤어요? 다른 학원에서 뭐 세법에서 또 들어봤다고. 세법에서 마음 상하게 또 왜 그러세요? 세법이 아니고 주택법에서 봤죠. 주택법. 전매 제한 예외. 분양권 전매 같은 거 할 수 있는 예외 사용. 그 1, 2, 3 똑같은 거예요. 주택법 조문 그냥 베껴온 거니까. 그래서 이거 1, 2, 3은 그냥 모든 공통이에요. 뭐 사고 팔 수 없다 그랬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맨날 1, 2, 3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4번이 핵심이에요. 정비법은 4번이 특이한 거. 그 1세대 1주택자 매출 전대 조건 1세대 1주택인데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를 10년 또는 거주를 5년 또는 5년 이상 했으면 그거는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투기과일지구라도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양도, 조합원지 양도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다음 5번 뭐 기타 그거 뭐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 그럼 원칙 조합원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원칙 있어요? 있다 원칙. 근데 예외 못하게 하는 거 어디서만?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고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는 조합원지 양도가 안 돼요. 근데 다시 양도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원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예외. 그래서 원칙의 예외 다시 예외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비법이 이게 어려운 법이에요. 정비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근데 다 벌써 이제 다 파악하고 있죠. 원칙, 예외, 다시 예외까지. 그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정관. 정관은 조합의 자치규범. 그래서 조합이 어떻게 사업해 나갈지 다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이요. 그래서 조합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조합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뭐 조합원의 자격, 임원, 대의원, 8번의 사업비의 부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조합이 어떻게 사업할지 다. 그래서 끝에 이하 몇 번까지 있어요? 18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작년 28회 기출문제. 정관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것도 답 더럽게 어려운 거 같고 그냥 물어봐도 틀리는 걸 꼭 그렇게 어렵게 물어봐요. 그 답도 더럽게 어렵게. 그래서 조합에 관한 것은 다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스스로 정관을 다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표준 정관이라는 걸 딱 작성해 주는 거예요. 표준 정관 보고 따라서 작성하게끔. 그래서 종전까지 표준 정관을 국토부 장관이 작성해서 보급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죠. 그래서 수정 누가 이제 작성해서 보급할 수 있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표준 정관을 작성해서 보급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이 종전까지 국토부 장관이었다가 이제 시도지사. 그래서 그 표준 정관 보고 조합이 따라갖고 정관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 맨 밑에 정관의 변경. 이게 정관 변경도 또 쉽지가 않아요. 자, 조합이 정관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과반수 또는 찬성. 그리고 시장원수 등의 인가 또는 인가 받아야 된다. 딱 끊고요. 그럼 정관 변경할 때도 과반수가 찬성, 변경 인가 다 받아갖고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기본이고 딱 끊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 거기다 불평. 자, 얘가 25회 때도 정답. 26회 때는 단독 기출. 작년 29회 때도 단독 기출.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박스에 딱 또 몇 개 넣어요? 5개. 그러니까 1, 2, 3, 4 잘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근데 다 하려고 하면 그것도 없으니까 항상 핵심은 1번이라고 그랬죠. 1번. 그거라도 알아야죠. 그거라도. 1번.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짬이죠. 그게 한마디로 뭐에 관한 거예요? 조합원. 조합원에 관한 정관 변경은 과반수 아니라는 거예요. 3분의 2.
이 작년에도 기출. 그래서 작년에 우리 뭐 물어봤어요? 요거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 요거 가로 딱 비워놓고 조합원의 자격에 관해서 정관 변경하려면 얼마의 찬성? 3분의 1. 그거 딱 가로 비워놓고 그대로 기출이요. 그래서 정비법은 항상 이 분수 갖고 한두 개씩 꼬박꼬박 물어보고 있죠. 분수 갖고.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그거는 3분의 2다. 그 정도라도 정리합니다. 나머지 2, 3, 4, 5는 관심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5번 조합의 임원. 자, 임원부터 좀 바뀐 게 좀 있어요. 조합의 임원. 자, 이번은 조합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 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필수적 집행기관. 근데 이 임원의 자격 요건이 이번에 신설이 됐죠. 아무나 임원으로 뽑는 거 아닌지. 자격 요건. 조합은 다음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그래서 임원 반드시 주는데요. 딱 끊고. 자, 이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은 수정했어요? 수정한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 쫙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합장은 거주 요건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받을 때까지 쭉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엄청난 거예요. 거주 요건. 그래서 다른 데 살고 있는 사람은 조합장 안 된다. 그 얘기죠. 거주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자격 요건입니다. 그 박스에 1번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거기다 있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1년 동안에 적어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든 또는 2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 그렇죠? 5년 이상 소유. 5년 동안 5년 이상 소유한 자. 그 1번하고 2번이 엔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정비구역에 몇 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두 번째는 정비사업의 대상인 토지나 건물 몇 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소유. 둘 중에서 한 개라도 요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든 5년 이상 소유하든 그런 자 중에서 임원을 선임. 그런데 조합장은 1년 이상 거주가 아니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거주 요건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그거 다 물어보기 좋죠. 거주를 몇 년 이상, 1년 이상, 소유를 5년 이상. 가로 딱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거 다 물어보기 좋아요. 저한테 인상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비법은 이제 계속 뭐가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또 늘어나니까 올해 깔끔하게 끝내는 게 마음 편하겠죠. 참 맘대로 또 안 되는 게 참 그런 건데 아무튼 열심히 하셔갖고 올해 또 끝내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 2번.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이제 또 하나 2번. 자, 그거 이제 걷어 올리세요. 그거 위로 올리시고 또 떡칠해갖고 밑에 다 가렸어요? 자, 그 밑에 조합 임원의 수. 또 하나 2번.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그럼 이사의 수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알아야 돼요. 2번이나 기출. 그래서 이사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왜 3명이요? 2, 4 중간에 3, 2, 3, 4 딱 들어가니까 3. 그래서 3명 이상. 참 별수를 다 써요. 그 다음에 3번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 또는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렇죠?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은 평생 해먹을 수 있다. 그죠? 평생.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사무총괄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장. 그래서 또 하나 2번.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대의원으로 본다. 그 말은 조합장은 대의원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돼서 대의원회를 이끌어가니까 대의원이 됩니다. 3번에 조합장의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 또는 감사가 대표. 4번 임원은 좀 옆으로 와서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이런 것들은 뭐 개발조합에서 본 거죠. 다음 3번에 임원의 결격.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 관리인. 뭐 되고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의 결격. 이거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조합원의 결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합원 결격이 아니고 임원의 결격. 임원이 될 수 없대요.
그래서 박스 1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얘들 뭐요? 미PP 잘하시네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또 2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하여튼 뭐 될 수 없다 그러면 맨날 1번 2번 딱 짱 받고 있는 게 애들이죠. 그 다음에 3번 4번 이것도 우리 저번 주에 다 배웠어요. 3번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금고 이상 실형 뭐 있어요? 금고형 징역형 사형. 근데 사형은 좀 그렇죠. 사형은 좀 그렇고 금고형 징역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가 됐다는 것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마쳤다 그죠. 또 집행이 면제됐다 뭘 받았어요? 특별 사면 받은 날부터 2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거 쉽게 두부 딱 씹어 먹으면 몇 년간 결격? 2년 두부. 그래서 두부 딱 깨물어 먹으면 2년간 결격. 그래서 저번 주에 결석했으니까 또 못 들어봤네요. 두부. 그래도 두부 몇 년이라고요? 2년. 그 다음에 4번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다 결격이요. 그래서 1, 2, 3, 4 그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 결격. 우리 공법의 모든 결격이 1, 2, 3, 4 다 모든 결격. 근데 여기서는 이제 5번이 하나가 더 있죠. 5번. 이 법에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게 정비법을 위반한 전과자를 얘기합니다.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 자, 얘는 종전까지 5년이었는데 이제 몇 년으로 확 늘려버렸어요. 10년. 10년간 결격입니다. 10년. 또 하나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래서 종전에는 5년. 그거 왜 5년이겠어요? 5번. 그거 5번이니까 5년. 딱 맞았는데 이제 몇 년 됐어요? 야, 이제 또 머리 아프게 됐어요. 이거 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참. 또 밤은 새고 또 고민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5개 결격입니다. 옆 페이지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당연퇴임. 자, 2번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당연퇴임. 밑줄 당연퇴임한다. 딱 끊고요. 다만 퇴임된 2번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밑줄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은 유효.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임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임원이 퇴임됐다고 무효시켜버려. 계약 언제 날아갈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임하기 전의 행위는 그대로 유효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박스의 퇴임 사용 1번 동그라미 1번에 어느 하나 그게 뭐야? 결격이죠. 결격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결격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됐을 때. 그래서 종전까지는 결격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한다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2번 조합 2번이 하루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때도 당연 퇴임합니다. 아까 자격 요건이 뭐였을까?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그랬죠?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은 당연 퇴임. 그래서 이제 두 개요. 결격에 해당하게 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때는 당연 퇴임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총회.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 조합의 중요한 거는 총회에서 조합원이 찬성, 반대, 의사결정, 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는 총회를 둘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둔다. 반드시 둡니다. 소집 한번 읽어보시고. 밑으로 갑니다. 총회에서 의결. 총회에서 의결하는 방법. 동그라미 1번. 그게 원칙.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이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조합원 할 때 조, 과반수 할 때 과.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출석할 때 출, 과반수 할 때 과 찬성을 한다. 이걸 일반 의결 종족수라고 하죠. 조과 출과. 과반수가 출석, 출석한 과반수가 찬성.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특별 의결 종족수.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또 하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 얘는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 과반수. 전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딱 끊습니다. 박스에 사업시행계획서 밑줄. 또 2번 관리처분계획 밑줄.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그럼 틀려. 전체 과반수. 또 그다음에 3번. 총회에서 의결하려면 적어도 조합원 10% 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즉 10% 이상이 출석해야 총회가 열린다. 그 얘기요. 그런데 다만 창립총회 같은 다음의 총회는 조합원 20% 또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20% 이상. 그래서 박스에 창립총회는 최초로는 총회죠.
최초로 여는 거니까 또 뭔지 모르고 또 기웃기웃하죠.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안 나가. 아무튼 저 창립총회.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서 밑줄, 또 옆에 관리처분계획 밑줄. 사업비는 되고,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두 개는 몇 프로 이상이 출석? 20% 이상이 출석해야 조합이 총회가 열린다. 그리고 출석한 조합은 과반수 찬성이 아니고 전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하는데요. 조합원이 너무 많아. 그럼 일일이 경미한 것까지 다 총회에서 의사결정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총회 대신 의결하기 위한 기간, 대의원에 두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에는 대신 의결한다. 대의기관. 그래서 조합원 수가 100명 또는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둬야 된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둘 수가 있는 게 없어. 임원이든 총회든 대의원이든 다 필수. 이게 개발조합하고 다르죠. 개발조합은요 50명 이상일 때 둘 수가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은 100명 이상 반드시 둡니다. 또 그럼 2번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이상 밑줄 으로 구성한다. 딱 끊고요. 적어도 조합원 10% 이상 대표를 뽑는다. 그 얘기인데 조합원 10분의 1이 100명을 넘어간다. 대표가 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맥시멈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 밑줄. 그게 최대한도 맥시멈.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대의원은 100명을 넘을 수 없다. 틀려. 넘을 수 있죠. 맥시멈 얼마? 10분의 1. 조합원이 1500명이면 대의원은 150명까지 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밑줄. 그럼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누구요? 이사와 감사.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거 겸직해버리면 지 맘대로 의결해서 지 맘대로 집행, 조합원에게 사기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겸직 금지. 그런데 논점은 조합장은 대의원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럼 안 돼요. 두 번이나 기출.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죠. 밑으로 갑니다. 자,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 이외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음 사항 이외에는 밑줄. 총회 권한 대행할 수 있다.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는데 다음의 사항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박스에 여기서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게 완전 많아요. 그냥 완전 많은데 그럼 우리 저번 주에 저 도시개발조합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정, 개, 환, 임, 합 여기 5개 외우시라고 그랬죠. 정관 변경, 개발계획, 환지계획, 임원의 선임, 합병과 해산. 그래서 이 5개는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되고 대의원회가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대의원, 정비사업조합도 요 3개는 똑같아요. 정관, 임원, 합병. 이 3개는 조합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에서 어떤 조합이든 다 총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1번 정관, 맨 앞대가리 나오는 정관, 2번에 임원, 또 5번에 합병과 해산. 그래서 그거는 개발조합, 정비조합 똑같은 거예요. 정관, 임원, 합병 이런 거는 반드시 총회에서. 그 다음에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은 개발법이고 우리 정비법에서는 계획 2개. 좀 전에 뭐 있었을까요? 무슨 계획? 사업시행계획 또 관리처분계획. 2개 이제 딱 대신 넣으면 되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그거는 어디 있을까요? 3번 사업시행계획서 밑줄. 그 밑에 줄 관리처분계획 밑줄. 그래서 개발계획, 환지계획 대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2개 추가해갖고 자, 이거 5개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거 이외에도 엄청 많아. 정비법은. 그래서 적어도 5개. 요거는 총회에서 해야 되고 대의원회가 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이제 시행자로서 설립이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제 조합을 설립. 그럼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죠. 자, 사업 시행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